미디어 프로젝트 10주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챕터 7, 중간규모 기업을 기하급수 기업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전통적 물류업계의 대변혁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기하급수 기업의 원칙들이 인터넷 기업이나 작은 게임 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요테 로지스틱스 사례는 이 원칙들이 소셜 네트워크 산업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아닌 더 오래된 기존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물품 운송 및 유통업에 뛰어든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기하급수 기업의 특징을 활용해서 전통적 기존 업계의 대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직원은 수천 명이며 하이네켄 등 거대 글로벌 고객을 포함한 수천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전역의 기약 운송업자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 기업의 원칙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P의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로지스틱스 경험을 제공한다입니다. 주문형 직원과 외부 자산 활용에서는 수만 명의 계약 운송업자들 덕분에 대규모 직원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 없이 광범위한 영업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크라우드에서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중앙팀이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앱으로 소통함으로써 기약 운수업자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냈습니다. 알고리즘의 측면에서 코요테 로지스틱스가 사용한 혁신의 핵심은 복합적인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해 빈 트럭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데드헤드라고 불리는 빈 트럭은 물류업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언제 어느 시각에나 미국 전역에서 수만 대 이상의 트럭이 운송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요테 로지스틱스로서는 빈 트럭과 화물을 서로 짝짓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알고리즘이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계약 운송업자와 고객사, 트럭을 관리하기 위해서 맞춤화된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고유한 통찰을 가지고 트럭과 화물을 서로 연결시켜 코요테 로지스틱스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열정과 근성, 개성을 갖고 있고 로지스틱스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대학 졸업자들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오래된 업계 기준이나 편견에 물들지 않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에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채용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부문에서 자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전체 트럭이 보내오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회사 경영진뿐 아니라 트럭 기사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해관계자 누구나 회사의 미션을 실천하고 실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기술로는 내부적으로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고 커뮤니티 및 자선단체를 지원하도록 권장됩니다. 외부적으로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자체 모바일 앱인 코요테 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은 트럭 기사와 선적회사,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간소화해주고 회사가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모든 수송 트럭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요테 로지스틱스의 MTP를 보면
앞으로도 이 기업이 항상 고객 중심의 경영을 유지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대한 불편이 없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본부에 가보면 전통적인 트럭 회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막 생긴 기술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차이가 있다면 코요테 로지스틱스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 방방곡곡 상점과 사무실에 배달하는 회사입니다. 코요테 로지스틱스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자랑하는 브랜드 특징 4가지인데 진실성, 끈기, 가족주의, 스마트함이 그것입니다. 코요테 로지스틱스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ake up each day knowing that you are part of something special. Something real. Something bold. What you do can make a difference. Be yourself. Be strong. Be smart. Do the right thing every time. We're not only transforming a centuries-old industry, we're also changing people's lives. We're a pack of incredibly hardworking coyotes who want challenges, who want to belong, who want to be part of something that never quits. That's what makes this place magical.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No excuses. What does no excuses mean to you? 스튜디오 로세하르데는 상상력과 기술을 합쳐서 혁신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스스로를 사업계획을 가진 히피라고 부르는 로세하르데가 설립한 스튜디오는 꿈을 짓는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2007년 네덜란드에서 출발했습니다. 로세하르데는 자신의 회사를 드림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스튜디오 로세하르데는 예술과 디자인, 시뿐 아니라 여러 대화형 기술과 기하급수 기술들이 섞인 독특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센스와 나노테크 그리고 최근에는 생명공학까지 여러 정보 중심의 기술을 사용해서 주변 환경과 관련 있는 설치미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날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스마트 고속도로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스모그를 포착하면 웨어러블 기기에 탄소링이 만들어지는 베이징의 스모그 감소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로세하르데가 성공한 원인 중 하나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는 물리적이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뿐 아니라 대담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뽐내는데 로세하르데는 이곳을 마야라고 부릅니다. 5년쯤 지나서 회사는 정책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에서 프로토타입 제작, 파일럿 작업, 확장에 이르기까지 스튜디오 작업은 정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프로세스는 고정화되었고 단단한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로세하르데는 스튜디오가 자유분방한 예술가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했고 회사를 혁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하급수 기업들의 특징을 시행했습니다. MTP는 시적인 기술로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간다입니다. 주문형 직원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크게 의존했습니다. 인턴십이 주문형 직원의 핵심입니다. 직원들은 열정과 자발성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버텀업 방식으로 구성되고 직원들에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크라우드에서 추후에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아이디어와 공급자를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로세하르데는 먼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잡지나 신문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인터뷰 방식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크라우드를 통해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아이디어가 TV에 출시되고 마지막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지 이메일을 보내오는 판매자를 통해서 최종 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특히 로세하르데의 작품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힘을 가졌고 그 의도가 빠르게 파악되더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원과 직원은 더 적으며 콘셉트와 판매자 조사는 대부분 크라우드 소싱으로 되고 열정과 헌신으로 필터링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로세하르데의 초기 설치 작품들은 퍼지 논리를 채용했습니다. 나중 작품들은 센서와 알고리즘의 기초에서 맞춤화되었습니다. 외부 자산 활용에서 로세하르데는 여러 대학의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 대량 제조는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활용합니다. 참여 부문에서 로세하르데는 커뮤니티 및 크라우드의 의견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온라인 장터를 통한 공식적 방식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험을 제공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세 사람이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수신 전화와 이메일을 처리합니다. 최고의 사람들과 아이디어, 판매사, 인터뷰 기회를 선별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현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내부 대화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수를 측정하고 추적하며 대화에서 새로 제시되는 주제도 추적합니다. 실험에서는 고객이나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피드백 주기를 짧게 해서 새로운 버전을 빨리 내놓는 것이 낫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빠르게 되풀이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율 측면에서 로세하르데의 직무 명세서는 없습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30%는 자기의 프로젝트에 쓸 수 있습니다. 예술은 처음에 비전을 그린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분권화는 어렵습니다. 홀라크러시를 시행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기술로 액티비티 스트링과 위키를 다방면으로 활용합니다. 3D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고 해외에 시스코의 고급 영상회의 시스템이 있어서 결속력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구글 트렌드와 린 스타트업의 툴인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작품 및 국가별 전시를 맞춤하고 있습니다. 로세하르데는 테드엑스의 빈앤호프에서 열린 상금 경진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것이 변곡점이 되어서 수많은 국내, 유럽 및 전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도 올랐습니다. 로세하르데의 초점은 주로 아이디어 창출에 맞춰져 있고 훨씬 더 작은 핵심 팀과
더 많은 주문형 직원,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 was trained as a traditional artist, but I was raised by scientists. I've always been surrounded by science in that way and technology. When I was painting or sculpturing, it always felt very static. So then the notion of technology came in, software, microchips, LEDs. And for me, it was a way to make my own world less brutal, less harsh, and more open and more interactive. That's the beauty of technology. It became way more immersive. It's more like a second layer. We really take global challenges like pollution or rising sea level or CO2 and try to transform it into something more hopeful and more beautiful and also more solution-driven. It's like bicycle paths which charge at daytime via the sun and glow at night. Or the smoke-free towers which suck up polluted air and create these clean air parks. A large part of the Netherlands is below sea level. So without the systems of dikes, of the pumps, of the windmills, of the water management, we would actually here, we would drown. Technology, creative thinking is already in the DNA of the landscape I grew up in. That says a lot about our identity as a country, but it also says a lot about my identity as a maker. A water light is actually a sort of layer of light and humidity, which shows how high the water level would be if we stop investing in new ideas, if we stop thinking about the future. So basically you have high density LEDs, then you have a lens, gives it the right angle, the sort of the flat surface, and you have a little computer, like a PC, with a code which creates the sinus movements. So that generates the movement of the light. And the idea is that you make sure that the frequencies sort of fall into each other, so you get like one big wave. And then you have the humidity here to make sure that when the light hits the humidity, it becomes visible, because light needs to hit something to become visible. And we launched it in Amsterdam, in Paris, London, United Nations in New York. 60,000 people showed up in Amsterdam. And they were actually talking about water. So some were a bit scared because they experienced floods in their previous years, but others were more mesmerized. A virtual reality, an augmented reality, but at the same time it's real. You can touch it, you can feel it, you can experience it together. Technology jumping out of the computer screen and creating these collective experience. That's, I think, the true power of tech. 어펜딕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것으로 이번 차트 수업이 인정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Unfortunately, these are the scenes that have become synonymous with the Chinese city.
Welcome at Rainbow Station. I am a voluntary prisoner of my own imagination. So I'm sort of obsessed with to personalize, to customize the world around us. I like using tech to do that and to make environments which are sort of responsive or intuitive in the same way as I'm reactive to the world around me. The biggest challenge, I think, is somehow you have an idea, it's sort of a taste in your mouth of which you do not know the ingredients, and you want to drag that into reality. Preferably, I would have liked to plug a 3D printer in my neurons to speed up that process. Unfortunately, this is not the case yet. So the biggest challenge is to merge the worlds of fantasy and pragmatism, and to materialize the dreams you have in your brain. My name is Daan Roosgaarde. I'm the founder of Studio Roosgaarde.